주식장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횡보의 끝은 어디일 것인가? 횡보가 끝난다면 다음 주도 섹터는 어디일 것인가? 투자 알고리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다시 주도주는 반도체인 것인가? 반도체 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쉬었었죠. 이제 다시 불꽃이 튀는 건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오늘 외국인의 3,5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는 매수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하이닉스만 담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지금 뭐 컴퓨터 바꾸러 가면 뭐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메모리도 비싸고 다 비싼데 문제는 하이닉스에 지금 그 미증시 상장 이슈가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부터 좀 다시 70만 원까지 시작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죠. 네. 그 자사주를 기반으로 미국의 ADR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ADR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그 자사주를 바탕으로 ADR을 발행하면 미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효과를 나타내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ADR을 그냥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ADR을 발행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개 있죠. 그런 LG엔솔도 ADR을 발행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요 며칠 변동성을 좀 나타냈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이 뉴스에 따라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어제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살짝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대한 펀드멘탈 전망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부 증권사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곧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년도에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누가 볼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수급 논리가 붙으면서 하이닉스가 재차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많이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수급에서 보여지듯이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60만 닉스 얼마 안 남았죠. 작년이 이제 60만 닉스 넘어설 거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에인가요? 수현 아나운서가 그런 것들을 봤죠. 100만 닉스. 우리가 이제 그 리포트를 조회수가 많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100만 닉스 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수 4,000씩 때도 생각보다 좀 늦게 오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 중심의 본격적인 퍼포먼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역시 거품론 나왔을 때가 매수 단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장이 뷰 바뀌신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 좀 더 좋게 보셨잖아요. 예, 삼성전자 조금 좋게 봤고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를 좀 뭐 이렇게 약간의 조심스럽게 봐왔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동안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고점 저점을 맞춰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50만 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역시 안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매수는 늦지 않았다. 물론 50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했다라면 뭐 10% 정도씩이 낫겠죠. 근데 지금은 불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만 원, 52만 원에 사던 57만 원에 사던 결국 70만 원에 팔면 57만 원이라도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쳐서 못 샀다라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또 조정을 받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놓고 보면 내년도 증권사들이 그 지수 전망치를 한 5,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거든요. 5,000포인트 보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포인트 가려면 삼성전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대략 한 14만 원 가 있어야 되겠죠. 하이닉스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7, 80만 원 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감으로써 5,000포인트가 가는 것인지
5,000포인트를 가면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5,000을 염두에 두시고 더군다나 이 5,000이라는 것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도 우리는 아직까지 50지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다 지금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거의 매 주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여요. 오늘도 높였고 하이닉스가 15조 원 4분기 영업이익이요. 삼성전자가 17조 원 추정된다는데 혹시 뭐 두 종목에 대한 업사이드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4만 원, 70, 8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7조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 4분기가 좀 약간의 비수기로 꺾이는 거거든요. 3분기 성수기에서 이제 꺾이는 건데 그걸 탈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렇게 오르는 내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러한 그 영업이익 사이클을 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삼성전기가 또 신고가 행진이에요. 전기랑 전자 다 담으셨던 분들은 참 행복한 한 해가 되셨겠네요. 삼성전기는 내년에 더 좋다고 하는데 야,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따라잡아도 됩니까?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다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도 좀 강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추종 전략에 따라서 삼성전기를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이제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약간의 변동성들이 좀 보이니까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십자전환 모에 나오니까 약간 쉬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뚜렷하죠. 기판과 관련해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유리기판 시대를 삼성그룹이 열게 된다라면 그 중심에 삼성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겠죠. 뭐 양산 얘기 벌써 나오고 있고 채택 얘기도 슬금슬금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다. 보통 우리가 9월, 10월 달에도 보여지듯이 두려워할 이유 없이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소보장단 안에서도 지금 유리기판, 또 기판 이런 종목들만 좀 강해요. 뭐 태성이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 오늘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했고 유리기판은 사실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서 다시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는 건지 지금 기판에 대한 접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일까요? 근데 유리기판은 아직은 이제 채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을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하느냐 아주 적절하신 질문인데요. 지금은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잘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본다라는 것은 마치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곧 열리니까 이 섹터를 사야 되는 거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액침 냉각도 작년에 곧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 또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물론 그 시대는 오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 투자들은 시간도 자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칫 물리게 되면 이것도 또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기판 관련주로서는 삼성전기의 움직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기판이 계속해서 내년에 진화하면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판,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원전 이 5가지 섹터는 분명히 올 미래인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이게 당장 손에 잡힐 앞에 있느냐? 요거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기대감이 나오고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하고 빠지는 것이 좋지 이거를 꾸준히 사먹고 고점이 돼서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할 때는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해야죠. 그런 전략으로 요 5가지 섹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액침냉각, 자율주행, 로봇, 원전 이 섹터는 조금 그렇게 내년에도 접근하시면 의외로 좋은 수익률들을 타박타박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판만 떼서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기를 지금 대장주로 거의 분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LG 이노텍하고 SKC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들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지금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대장주가 있고 따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장주 못 사면 따라가는 주식 사서 됐었어요. 동학개미 운동 때는 충분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왕이면 대장을 사자. 기왕이면 대장.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LG전자도 최근에 좀 꿈틀거려요. 그리고 이제 뭐 SKC 노래치고 일단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딱 위에 있으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이 삼성전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정도.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게 SKC, LG전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 탄력소로 이제 순으로 나누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LG노텍이나 전혀 상관없는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같이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기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의 특성이 위에 게 안 움직이면 바로 밑에 것들도 움직인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 뭐 이런 거 정도로 같이 읽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삼성전기 일단 대장을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LG 이노텍과 다른 종목들,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갈게요. 2차 전지의 명과 암. 전기차 판매량이 또 내년에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예. 모건 스탠리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잘 나가네요. 일단 삼성 SDI 측에서 그 ESS용 배터리 수주 소식을 공개했어요. 네. 무려 LFP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3억 개만 했던 SDI가 드디어 LFP 쪽으로 실적을 내는구나.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적을 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정을 바꾸겠다. 이제 미국 공장의 공정을 이제 라인을 바꾸겠다. 지금 이제 그 뉴스까지 나왔죠. 결국 우리가 뭐 그전에는 LFP가 이제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세가 돼가는 것 같아요. LFP가 대세가 돼가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리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 LG엔솔도 테슬라와 또 ESS 이가 나왔었죠. 근데 이 소식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지금 매매해야 될 때예요. 매매해야 될 그래요? 때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셀은 잠깐 끊어치기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SDI가 벌써 음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테슬라발 이슈가 나와도 꿈쩍 안 했어요. 왜냐? 2028년부터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SDI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나머지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다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 SDI도 셀사니까 이 종목도 짧게 봐야 되는 거고.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뉴스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지만 보통 우리 이런 제가 수현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제안해 드릴 수가 있죠. 수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게요. 내년 이맘때. 이런 느낌이 좀 다르죠. 처음엔 맛있는 걸 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 내년 이맘때 이것은 좀 기다려야 된다. 먹지 말자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삼성 SDI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결국은 밥을 먹긴 먹을 거예요. 먹을 거지만 조금 뒤에 가서 먹는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는 사야 될 때라고 하셨고, 예. 셀은 아직은 접근할 때는 아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어디에 접근하면 돼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외에 놀러 가셔서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캠프파이어 끝났다라고 장작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장작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물을 들이부어도 장작이 안 꺼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장작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몇 번 끼얹었어요. 그 물을 끼얹은 게 뭐죠? 전기차가 안 팔린다. 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주가가 3% 빠졌다. 이게 어떻게 물 뿌린 거죠. 정말 이 에코프로가 10만 원 갔다 7만 5천 원 갔다 다시 11만 원 간 상태에서 물을 확 뿌렸는데 네. 얘네가 어떻죠? 다시 지금 불길이 살아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중심에 있어서의 이 어마무시한 장작을 태우는 듯한 이 힘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중심으로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LNF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예전됐고 에코프로 BM도 어제 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헝가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2차전지 오히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도 어제 오늘 IS 동서가 또 올라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세비캠도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올라가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리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ESS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냐 이걸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따질 필요 없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이 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험까지 당했잖아요. 시험까지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쪽은 매매 구간에 있다. 네. 단 트레이딩 구간의 매매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상단 혹시 잡아줄 수 있으세요? 뭐 상단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최소한 15만 원까지는 좀 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닐까요? 이거는 어디까지 간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네. 7만 5천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5만 원부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고요. 다음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코스닥이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코스피 쉬어갈 때 갇히시네요.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은 사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 학회들 일정이 정말 많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랫폼주들의 임상 결과 발표도 이제 곧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사실 손이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회가 있는지. 근데 저는 지금 뭐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바이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들이 조금 악재들이 조금 요즘 몇 개 터지면서 투심을 좀 얼어붙게 했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요. 트레이딩 하는 것고 개인들이 선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대체제가 있을 때 오히려 주도주가,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가 못 올라가는 거죠. 대체제가 없을 때. 우리가 2차전지가 쉬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제약바이오가 심리적으로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대략 70%가 넘는 거죠. 근데 왜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IT 쪽이거든요. AI 쪽들이 이제 투자가 많아지니까 미국도 이러면서 이번에 그 기술주들이 오히려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하게 이제 비용을 쓰는 쪽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는 조금 기다려보자.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 거 더군다나 수연 아나운서께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시장에 안 알려진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 네. 또 연말이면 또 다른 대체제가 있어요. 배당주들도 여러 가지 또 살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배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3월 달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조금 아직은 네. 좀 조금 그렇다고 아예 그냥 버리자라는 건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살짝 조금 떨어져 그렇죠. 있다. 12월 예, 달에는 그런 말씀이신 당장 것 먹을 게 같고. 많으니까 네. 요거는 조금 뒤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장주를 찾는 분위기가 아니라 또 가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또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로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언제쯤 극복 가능할까요? 근데 이거는 참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잘 되면 자꾸 스카우트해가는 느낌이죠. 네. 대기업에서 자꾸 스카우트해가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잘 크고 있는 애들 거기서 커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도 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조금 좋은 소식은 이렇게 코스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전 상장은 역시 수급 논리죠.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펀드멘탈 논리가 아니라 이제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단지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자꾸 좋은 것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로 투자할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좀 영향이 된다라는 거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삼성 바이오에픽스의
외국 매수가 좀 잡힌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외국 매수가 오늘 좀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외국 매수가 좀 잡힌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모멘텀들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 네.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피스 홀딩스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잡힌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렸고 제약바이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저희가 통신장비주 해볼 예. 건데 일단 RFHIC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 속에서 네. 뭐 주파수 할당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이거 주파수 경매하면 국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연말 선취매라는 단어를 증권사에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앞선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매수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선취매냐라는 건데 오늘 이제 RFHIC가 이제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긴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더군다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 나타날 걸로 보는 거죠. YOY 대비해서 이제 130% 정도 늘어날 걸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주파수 경매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주파수 경매는 수혜인데 네. 만약에 주파수 경매가 이제 경매잖아요. 그래서 네. 금액이 높아지면 투자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금액이 좀 낮아지면 투자할 여력이 생기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호재성 재료인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RFHIC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취매로서 그냥 덥석 산다라는 것은 조금 애널리스트 분이 약간의 오버하셨다라는 느낌. 어차피 우리는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거니까요. 그만큼 그분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널리스트고 종목을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 자신감은 있다. 또 거기에 또 호응을 해줘야죠. 그런 거니까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중반기부터 사실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상승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선뜻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죠. 아니긴 하죠. 예, 아니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한 5%, 10% 내외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서 이제 3G를 5G로 바꾸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통신 주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약간의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주신 분들이라면 한 10% 정도는 담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네. 대한관통신 얘기를 한번 좀 하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400억 유상증자가 있어요. 이틀 전에 발표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도 400억 유상증자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것이 미래 재원을 위한 거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 주주들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거. 요 부분까지 꼭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통신 장비에서도 얻어봤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